이거 하여튼 저번에 좀 까먹었었을 테니까 앞에 내용을 살짝 좀 복습을 하면은 먼저 정의부터 명제 정의는 항상 참인지 거짓인지 판정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요게 이제 명제 정의였었고 그 다음에 조건은 때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달라지는 문장이나 식 요게 조건 정의였었고 정의 그래서 뭐 예시 뭐 몇 개나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12는 6의 배수이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요건 이제 명백하게 참이니까 이제 참이 명제에 해당하지 뭐 저런 애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7보다 4가 크다 그럼 저건 이제 명백하게 거짓이니까 이제 거짓이 명제 이렇게 맞아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애들도 x값에 따라 참인지 거짓인지 달라지니까 큰 틀에서 다 조건에 해당하는 애들이고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애들도 여기 이제 정의였었고 자, 그 다음에 용어 중에 이제 진리집합이라는 용어가 있었어. 진리집합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어떤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것들의 모임 요게 일단 진리집합 정의였었어. 어떤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것들의 모임. 자 예를 들어서 요것도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려나 요거 U 전체 집합 전체 집합. 자,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 1, 2, 3, 4 내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이겠고, 자, 그 다음 명제하고 조건은 보통 소문자 알파벳으로 썼었어. 자, 그래서 P라고 하는 조건이 X가 짝수이다라는 조건이었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것이 현재 집합에서 2하고 4지, 2하고 4. 그래서 집합 2, 4를 이 조건 P의 진리 집합 이렇게 불러줬었고 뭐 알파벳 보통 통일해서 뭐 대문자 P로 써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썼었어 이렇게 요게 진리 집합이라고. 그 다음에 부정이라는 개념이 있었지. 부정. 자, 어떤 명제나 조건을 부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다가 이렇게 물결무늬로 이렇게 딱 붙였었고 읽을 때 not P 이렇게 읽었고 not P. 그러니까 P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부정이라는 것은 반대말하고 같은 뜻이 아니었고 어떤 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었어. 나머지 전부. 그래서 집합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집합이랑 같이 썼고 여집합. 어떤 거를 부정한다. 나머지 전부. 자,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예시로 들었는데 또 한 번 얘기해 보면 자, 주머니에 바둑돌이 넉넉하게 들어있는 상태라고 하고 자, 여기 주머니에서 무작위로 2회에 걸쳐서 돌을 꺼내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4가지가 있지, 4가지. 흰색, 검은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자, 이렇게 4가지 상황이 있겠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상황을 부정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 자, 첫 번째 상황은 첫 번째 꺼낸 것도 흰돌이고 두 번째 꺼낸 것도 흰돌이다 하니까 이거를 논리 구조로 연결을 하면은 첫 번째도 흰색이고 두 번째도 흰색이다니까 2고로 연결할 수 있어. 2고. 그러니까 2고 그리고 영어로 치면 and.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를 부정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자, 부정의 정의에 따라서 그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케이스를 다 표현하는 말이 돼야 돼. 이 세 가지를. 자, 첫 번째 논리를 부정을 하면은 나머지 세 가지를 다 표현하는 말이 돼야 되겠고. 자, 그래서 이 나머지 세 가지들을 관찰을 했을 때 이제 공통점을 말을 해보면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중에 적어도 한 번은 검은색 돌이 섞여 있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 검은색이 이렇게 섞여 있게 되지. 이때는 두 개 다 있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검은색이거나 또는 두 번째가 검은색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서 검은색 또는 검은색.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래가지고 이고하고 또는 그러니까 and랑 뭐하지? 얘네 둘이는 서로 이제 부정의 관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자, 요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교집합, 합집합 요게 이제 서로 부정 관계야. 요거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오늘 할 건데 또 이것도 같이 하면은. 자, 이 첫 번째 동일한 케이스를 다른 논리로 얘기를 하면은 두 번 다 흰색이니까 모두 흰색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모두 흰색.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정한 거로 말을 했을 때, 자, 여기 뭐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적어도 한 번은 검은색이 섞여 있으니까,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어떤 경우는 검은색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다니까. 어떤 경우는 검은색이다. 자, 그래서 모든이라는 논리 구조하고 어떤이라는 논리하고, 자, 얘네 둘이도 이제 부정 관계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모든하고 어떤도. 기억이 좀 나시나? 자, 그 다음에 이제 124쪽 관련 내용도 복습을 좀 해보면은, 여기 제목으로 말을 하면은 조건으로 이루어진 관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서. 자, P라는 조건이 있고 Q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조건을 이면이라고 하는 논리로 연결을 시키면은 그 자체로 참인지 거짓인지 판정할 수 있는 명제가 됐었어. 자, 그래서 저거를 이제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이렇게 불러줬었고, 앞에 거를 가정, 뒤에 거를 결론 이렇게 말했지.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좀 표기법으로 화살표로 이렇게 썼었지. P면 Q이다. 자, 이렇게 썼었고.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 P라는 조건은 X는 4의 배수라고 한번 해보고, Q라는 조건은 X는 2의 배수. 자, 이런 상황이었다고 해볼게. 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이 있을 때, 자, 이 두 조건을 이제 이면으로 연결을 하면은 명제가 돼. X가 4의 배수이면은 X는 자 2의 배수이다. 자, 이렇게 이제 명제가 만들어지고 이 자체로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판정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제 판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진리집합으로 했었어. 진리집합. 자, 진리집합 다시 말하면 각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애들의 모임이야. 그래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은 4의 배수집합이지. 그래서 집합 4, 8, 12 이렇게 가는 애들이고, 자, 조건 Q는 2의 배수니까 2의 배수들의 집합이 진리집합이야. 자, 이렇게 이제 각각의 조건의 진리집합을 찾아. 자,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포함관계를 조사를 하는 것인데 4의 배수의 집합이 2의 배수의 집합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포함이 되고 있지. 자, 이렇게 자, P면 Q이다 해서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될 때 이때를 참이다라고 이제 했었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참거짓 판정하는 저 방법이었어. 네, 이해가지나? 그러니까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냥 논리상으로 따질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제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서 참거짓 여부를 따졌었어. 참거짓.
저번에 보니까 124쪽까지 한 것 같은데 125쪽 한번 같이 해볼까? 125쪽에. 자, 11번부터 18번까지 주어진 자, 문제들 명제 참고짓을 판정하시오. 자, 11번은 x가 y보다 크면은 x분의 1보다 y분의 1이 큽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 자, 요거는 이제 거짓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이게 어긋나는 예를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x를 숫자 2로 잡고 y를 숫자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았다고 가정을 해보시면은, 그러면은 x가 y보다 크다는 만족을 시키지만은 이렇게 역수관계에서는 y분의 1이 크다. 이건 지금 거짓이거든. 자, 이런 식으로 잡으면. 자, 그래서 P면 Q이다 명제에서 P는 만족시키지만 Q는 어긋나는 이런 애들을 반하는 예다. 그래가지고 반례 이렇게 읽었었어. 반례 이렇게 표현했어. 이번도 해보면은 자, x가 소수이면 x가 홀수이다. 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 자, 요것도 이제 잘 생각해보면 틀렸거든. 거짓이거든. 자, 요거 이제 틀린 이유 발레를 한번 찾아볼까? 자, 발레. 자, 발레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홀수가 아닌 거. 그게 반하는 예가 되겠지. 너 누구지 그럼? 2밖에 없지. 2가 이제 유일하게 짝수인 소수지. 자, x가 1이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다. 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어서. 자, 요거는 이제 진리집합 포함관계로 말을 할 수가 있겠네. x는 1이라는 조건이니까 요거는 그냥 집합 1로 볼 수가 있고. 자, 얘는 이제 2차 방정식으로서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마이너스 4하고 1 요렇게 두 개가 이제 진리집합인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둘의 포함관계를 봤을 때 정확하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참이다. 자, 그지? 자, 17번. 자, x값이 0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x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자, 요것도 이제 참거진 여부는 이거는 뭐 자체로 부등식이기 때문에 포함 관계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0부터 3 사이의 범위가 이 안으로 쏙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빠짐 예외 없이 쏙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다 못 들어가지 지금. 삐져나갔지. 그래서 포함을 못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거짓. 자, 이런 식으로 판정한 거예요. 이렇게 범위 안에 못 들어가서. 알겠지?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19번부터 22번 해보면은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하자. 자, 현재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의미 자체가 집합 P의 진리집합인 라지 P가 집합 Q의 진리집합인 라지 Q에 포함이 되고 있다. 지금 이 뜻인 거야. 현재 이렇게 포함되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시면은 뭐 벤다이어그램이라고 불렀었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지, 이런 상황. 자, P가 Q에 포함되는 현재 이 상황이야. 자, 그래서 이 상황을 토대로 이제 저 답을 내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옳으냐 옳지 않느냐 표시하라는 거고. 자, 19번 P가 Q에 포함된다. 이거 맞지? 뭐 정확하게 맞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하시는데 다 뭐 기억나시나? 그러니까 19번에 여기 부분집합 기호였지. 부분집합. P가 Q에 포함됩니다라는 뜻이어서 부분집합 기호였고. 자, 20번에 요렇게 생긴 거는 합집합 기호였어. 합집합. 둘이 모으는 거지. 합집합. 그래서 P 합집합 Q가 P가 됩니다. 아니지? Q지, Q.
푸니까 틀려 저거는.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집합 기호를 뒤집어 쓴 거, 이것은 이제 교집합 기호였었지. 교집합 기호. 그래서 이제 공통 부분을 뜻하는 것이었고, 이게 교집합 기호. 자, 그래서 P 교집합 Q는 P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정답이 맞네. 참이겠네. 참이고. 자, P 차집합 Q. 뭐, 사실 뭐, 이거 뭐, 그림 보고도 뭐 금방 쉽게 나오는데, 일단 차집합의 정확한 의미가 공통 부분만 빠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이거랑 같은 말인데. 자, 집합에서의 뺄셈은 뭐 일반적인 숫자 뺄셈하고 달랐었지. 집합에서의 뺄셈은 서로의 공통 부분만 빠지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교집합에 빠진다. 지금 이렇게 됐었고. 그래서 P 교집합 Q가 또 P다 보니까.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뭐 이렇게. 여기 이제 공집합 기호였었지. 파이라고 썼었지. 이렇게. 파이라고 읽었었지. 자, 그 다음에 23번에서 26번은 P이면 낮추이다가 참인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게 참인 상황이니까 집합 P가 자, 낮추의 진리집합. 자, 낮이니까 부정이니까 부정은 아까 내가 여집합이라고 했다. 여집합. 그러니까 추의 여집합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게 참이니까 이게 지금 부분집합으로 이렇게 속하고 있는 거야. 이 상황이야, 이 상황. 이제 부정은 여집합이야, 여집합. 집합으로 말하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은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려면 자, 필연적으로 이렇게 둘이 떨어진 그림이 돼야 돼. 떨어진 그림. 자, 이렇게 이제 떨어진 그림이면은 Q의 여집합, Q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P가 쏙 들어가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이제 만족을 하지 뭐라.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자, 23번 뭐 이미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참이고. 자,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다. 자, 맞지? P하고 Q가 겹치는 게 지금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 맞겠고. 자, P 합집합 Q가 P다. 요것도 엉터리지. 이거 모으면 지금 둘 다 P하고 Q하고 다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한참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날 텐데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가운데가 교집합이면서 오른쪽 집합에 여집합 기호 붙었을 때 요것이 요 차집합이랑 결과적으로 똑같았었어.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이거 암기해야 된다고 예전에 얘기했었거든. 자, 그래서 지금 P하고 Q가 겹치는 게 한 개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차집합을 하더라도 자, 그대로 이제 P가 남게 돼서 자, 요거 이제 참이죠, 오늘. 아, 그리고 여기 혹시나 그냥 물어보는 건데 니네들 토요일날 수업 시간 뭐 변경 가능하신 거 혹시? 2시에서 4시. 네. 좋아요. 상관없어? 루비도 상관없어?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부터는 2시부터 4시로 합시다. 그때 비어가지고. 그게 낫겠지, 이렇게 저녁 때보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논리가 들어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자,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간 말이 참이냐 거짓이냐.
자, 진리집합으로 조사를 하는데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하고 동일할 때가 이제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참이 되고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하고 다르면은 이제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간 명제가 거짓 이렇게 돼. 이렇게만 말하면 좀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좀 이따 문제로 같이 보고. 자, 그 다음에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참이 될 때는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 되고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간 명제가 거짓일 때는 진리집합이 공집합일 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미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모든 이렇게 된다는 뜻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예외를 허용을 안 합니다 이 뜻이 되겠고 그다음 이제 이 경우는 이 경우는 단 한 개만 단 한 개만 만족하는 것이 있어도 이제 참으로 이제 판정을 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어. 무슨 말인지는 27번에 여기 밑에 좀 문제를 좀 풀어보면 확실히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27번부터 30번 봅시다. 전체 집합이 1부터 6까지. 자, 원소 x에 대해서 다 명제의 참고짓을 판명하시오. 자, 27번. 자, 명제. 자, 모든이란 말이 들어갔지. 자, 모든 x에 대하여서 x 값이 1 이상 6 이하이다. 자, 이렇게 되고 있어. 자,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그 만족하지 않는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전부 다 만족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1 이상 6 이하이다 이렇게 되겠는데 지금 이제 전체 집합하고 지금 동일하지. 그러니까 이제 진리 집합이 지금 전체 집합하고 똑같은 상황이지.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참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자, 모든 x에 대하여서 x제곱은 짝수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자, 역시 이제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예외가 없어야 돼. 자, 근데 예외가 지금 많지. 자, 지금 보시면 1, 3, 5 이렇게 이제 홀수인 애들은 제곱을 하면 짝수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1, 3, 5 이런 애들이 있다 보니까 거짓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하여서 x는 3이다. 자, 어떤이라는 논리가 들어갔으니까 만족하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된다는 뜻이고, 자, 그래서 이거 전체 집합 중에 이제 3이 이제 들어있으니까 만족하는 거 하나 있는 상황이지. 자, 그래서 단 한 개라도 만족하면은 어떤이 들어갔을 때는 참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고. 자, 어떤 x에 대해서 x는 8의 배수이다. 자, 이것도 이제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단 하나만 만족해도 괜찮은데, 자, 근데 이제 전체 집합 1, 2, 3, 4, 5, 6에서 어느 거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8의 배수가 단 하나도 없지. 그래서 지금 진리 집합이 공집합인 상태. 자, 그래서 이제 거짓. 뭐 이런 내용이네. 자, 그 다음에 31번서부터는 저 별개지. 저 전체 집합에 구애받지 않고. 자, 명제 역시 참고짓을 판정해봐라. 자, 31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서 절대값 x가 0 이상이다. 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 호승아 어때? 참 뭐지? 네. 아, 이거 참인 것 같아. 참. 응? 그러니까 참이야 참. 자, 생각해보시면 그 어떤 실수를 넣는다 하더라도 절대값이면 무조건 크기가 0 이상이 되니까 하나도 예외가 없지. 그러니까 참 맞지 참. 참 맞고.
자, 32번. 자, 모든 무리수 x에 대하여서 x제곱은 유리수이다. 그러니까 모든 무리수들의 제곱을 하면 유리수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지.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 발레를 생각할 수가 있어서 지금 거짓인데, 뭐 유명한 발레 뭐 있을까? 무리수지만 제곱해도 무리수이네. 유명한 거. 따로 문자로 쓰는 거. 파이지, 파이. 파이는 뭐 제곱을 해도 이제 무리수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발레로 작용해서 이제 그지? 자, 33번.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서 자, 루트 x가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명제가 나와 있고. 자, 어떤 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단 한 개만 있어도 참이야. 단 하나라도 있으면 참인데,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단 한 개도 지금 만족시키는 게 없지. 모든 양수가 들어갔을 때 다 거짓이고, 0 들어가도 거짓이고, 음수 들어가도 거짓이야. 음수 들어가면 허수인데, 허수는 0보다 작다. 이런 말 자체를 못하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야? 거짓이지, 거짓. 그러니까 이제 만족시키는 게 한 개도 없어서.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0 이하이다.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 x 플러스 1의 제곱이네. 자, 요거는 자, 일단 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 만족시키는 게 딱 하나 있네. 딱 하나. 누구 있어? 유일하게 딱 하나 있네. 요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거 딱 하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일 때는 맞아. 자, 지금은 이제 논리 구조가 어떤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단 하나만 있어도 참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저기 만족시키는 게 한 개가 있으니까 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36번에서 39번은 부정시키는 거 그냥 연습이네. 자, 그냥 부정한 거 그냥 저 말을 해보라는 거야. 자, 36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라고 했다. 어떤. 자, 그래서 어떤 실수 x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10은 0이다. 자, 등호니까 등호는 부등호로 바꿔주시면 돼. 그러니까 요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쓰면 돼. 자, 38번에 보면은 어떤 자연수 x에 대하여를 부정을 하니까 자, 모든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자,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역시 등호는 이제 부등호로 바뀌어서 x제곱은 4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쪽에. 자, 3번 XY가 실수일 때 두 조건 PQ에 대해서 명제 P이면 Q에다가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기억 연결해서 써보면은 자, X가 6의 배수이면은 X가 3의 배수이다. 자, 요게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 자, 그거가 되겠고. 자, 요거는 이제 그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따져주시면 되겠지? 자, 6의 배수의 집합과 3의 배수의 집합이 있을 때 포함관계. 6의 배수의 집합이고, 3의 배수의 집합이고. 자, 뭐 이건 뭐 상식적이지. 6의 배수가 3의 배수 집합에 포함이 되지. 그래서 되니까 이거 참이 되잖아. 참이 되겠고. 자,
니은 t이면 q이다 적용하면은 x도 양수이고 y도 양수이면은 그러면은 xy의 곱이 양수이다. 자, 이건 뭐 되게 쉽지? 이건 뭐 쉽게 판단되지? 뭐 둘 다 양수니까 당연히 양수끼리 곱하면 양수이다. 맞지? 그래서 참이고.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 p면 q이다를 적용하면은 x제곱이 0보다 크면은 x가 0보다 크다. 자, 요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요건 뭐 발레가 뭐 무수하게 많지. 자, 디귿 같은 경우는 당장 그냥 음의 실수만 적용하면 다 틀렸지. 음의 실수. 음의 실수만 적용하면 여기는 만족하지만 여기가 거짓이니까. 자, 그래서 땡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자,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이 교집합이 공집합이래. 자, 그랬을 때 항상 참이 명제인 것을 고르시오. 자, 참고로 이제 집합, 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를 자, 용어로서 서로소라고 불렀었지. 서로소. 서로소라고 불렀었고. 자, 이거 이제 그림으로 이해하면은 겹치는 게 없으니까 뚝 떨어진 거지, 뭐, 둘이. 자, 두 집합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고. 자, 그래서 기억부터 따져봤을 때, P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집합 P가 집합 Q에 쏙 들어가야 돼. 포함이 돼야 돼. 자, 전혀 아니지. 틀렸고. 자, P면 not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집합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면 돼. 자, 다시 말하자면 not은 여집합이에요. 여집합. 집합으로는. 자, 그러니까 집합 P가 집합 Q의 여집합에 포함되느냐? 포함되고 있지? 생각해보시면 Q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Q의 여집합인데 P가 들어가고 있지? 그래서 맞지? 고. 자, 디귿도 맞지? 요것도 이제 맞으려면은 집합 Q가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느냐? 맞지? 자, P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Q가 지금 포함되니까 자, 요것도 뭐 정답이 되시겠네. 뭐 답 나왔네. 뭐 니은 니가. 리을은 뭐 포함 관계가 안 돼서 틀렸고. 자, 넘겨서. 자, 10번에 보면은 조건 P, 조건 Q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명제 P면 Q이다가 요게 이제 참이 되게 하는 자, 그런 자,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요게 이제 문제가 되겠고. 먼저 저것도 좀 한참 전에 한 거라서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저 절대값 들어간 부등식 푸는 거. 이거 예전에 해서 좀 기억이 나려나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이러면 답이 어떻게 됐었어? 정리해 보실게요. 예? 아, 요거 답.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기억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을 하자면은 자, 절대값 x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수직선상의 원점에서부터 x라는 값까지의 거리 이런 뜻이야. 수직선상의 원점에서부터 x까지 거리. 자, 근데 그게 3보다 짧으니까 거리가 3보다 짧다 이 뜻이고, 수직선상 원점에서 거리가 3만큼 떨어진 지점이 정확하게 이렇게 두 개지. 마이너스 3하고 3이지. 그래서 이 둘 안쪽으로 x값이 존재해야 자, 원점으로부터 x까지 거리가 3보다 짧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건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거니까 뭐 거의 외우셔야지. 요 한 김에 이것도 하시면 이렇게 되면 이제 방향이 저 3보다 이제 저 멀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또는 3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됐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똑같이 적용하면 돼. 그래서 P에다 적용하면 절대값을 F로 해치면은 가운데 있는 x-2가 마이너스 K서부터 K. 자,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X로 정리해야 되니까 2를 더해주시면 되겠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P의 범위가 Q의 범위로 다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수직선으로 이제 그려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부터 6, 요 사이로 들어가야 돼. 자, 요렇게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자, 이 상황이 돼야지 지금 그 해당 문제가 참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둘끼리 이제 대소관계 비교해서 범위를 이끌어내야 되겠지. 자,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크거나 같다. 그래서 넘기고 여기서 K가 5 이하이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이제 K 플러스 2가 6 이하이다. 그래서 넘겨서 K가 4이다. 자,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를 동시에,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이 두 군데 대소관계를 다 만족해야 되지.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돼. 그래서 둘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통범위니까 이게 정답이지. 이게. 자, 그래서 4개가 되겠지. 자연수만 세라고 했으니까. 자, 1, 2, 3, 4, 4개. 이렇게 되시겠네. 자, 한번 지금 9번 한번 풀어보실까? 9번. 아니, 그리고 이제 답을 낼 때 공통범위로 내야 되지. 공통범위. 지금 네가 저기 반대로 했다. 반대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참으려면 이게 요 범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거꾸로 하는 거. 거꾸로 해봐. 포함. 이게 밖에 있어요 지금? 이게 반대로 앞에 거 봐. 아쉽게 살짝 틀렸는데 그러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여기 때문에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등호가 들어가면은 결심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상황 따라 이제 이거 등호 부등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니 잠깐 봐. 근데 너도 지금 잘못 풀었는데 포함 관계가 거꾸로 됐는데 지금 아니 얘가 지금 일로 들어가야 되는 안으로.
반대로 했는데 이게 됐다. 아니 그러니까 참이 되려면 P면 Q이다 참이 되려면 P의 범위가 Q의 범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 그림으로 그리면은 1부터 5 요거를 얘네가 감싸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둘이끼리 대소비고 둘이끼리 대소비고 해가지고 공통범위. 요거는 잘했는데 요거는 맞는데 요것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건 얻었지. 아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얘네 둘의 이제 공통 범위를 해야 되니까 답은 이제 이렇게 되시면 돼요. 여기서. 아 그렇구나 미안. 맞아요. 잘 보시면은 얘네 둘이가 둘 다 지금 뚫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가 숫자 입장에서 똑같아도 괜찮기 때문에 이게 등호가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 설령 두 개가 숫자가 일치하더라도 상관이 없잖아. 너도 여기 등호가. 왜냐면 얘네 둘이가 둘 다 빠졌잖아. 둘 다 빠졌으니까 숫자가 얘네 둘이가 설령 숫자가 둘이가 똑같아진다 하더라도 포함 관계가 상관이 없잖아. 똑같잖아. 아니 그러니까 괜찮잖아. 속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설령 여기 a 빼기 2하고 1하고 숫자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똑같다 하더라도 둘 다 등호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잖아. 포함 관계 입장에서 만족을 하니까.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것까지 괜찮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나옵니다. 예. 그림 그려서 해보지. 그러니까 1부터 5 요거를 얘네가 이제 감싸야 된다. 그리고 얘네 둘이는 둘 다 등호가 빠졌기 때문에 이게 같아지는 것까지 괜찮아. 그렇지? 둘 다 빠졌으니까. 근데 여기는 같아지면 안 되고 이게 얘가 5보다 반드시 커야 되고.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얘가 1보다 크다가 나오고. 그래서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답이 이제 요렇게 가. 자, 그 다음 이제 13번 문제는 자 주어진 명제의 부정을 말을 한 다음에 그 부정한 명제의 그 부정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제 판정을 해봐라. 자, 이런 문제야. 자, 그래서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정이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되겠고,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서 x제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자, 요게 이제 그 부정한 명제가 되겠고. 자, 어떤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단 한 개만 있어도 참이 되긴 할 것인데, 근데 단 한 개도 없지, 지금 보시면. 자, 모든 실수의 제곱은 100% 크기가 0 이상이 되게 돼 있잖아. 자, 그러니까 이 부정한 명제는 거짓, 이렇게 되시겠네. 자, 모든 실수는 제곱하면 100% 0 이상이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부정하면은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부정하니까 어떤 자연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되겠고 x제곱 빼기 2x 빼기 3 부등호가 등호로 바뀌겠지?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이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3에서 지금 참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 3, 3이라고 하는 하나의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 되니까 괜찮지, 참이지. 이건 지금 어떤이기 때문에 하나만 만족하는 게 있어도 참이기 때문에. 자, 3번 어떤 양의 실수를 부정하니까 자, 모든 양의 실수로 바뀌겠고 x에 대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도 부정을 해서 x제곱이 x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양의 실수는 제곱을 하면 처음보다 크기가 반드시 크거나 같아집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지. 자, 근데 잘 따져보시면 요거 지금 거짓이거든, 거짓. 요 어긋나는 거 발레 한번 생각해볼까? 뭐 있을까? 분수? 그렇지. 예를 들어서 2분의 1 같은 거 집어넣으면은 오히려 이런 분수 같은 애들은 제곱을 할수록 오히려 작아지지. 이게 틀려져. 그러니까 크기가 0에서 1 사이, 요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제곱을 할수록 오히려 이제 더 작아지는 요런 효과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어떤 실수니까 모든 실수로 바뀌겠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서 x제곱 플러스 1이 0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시겠네. 자, 예외가 없어야 되겠고 자, 지금 보시면 얘는 예외가 전혀 없지. 참 맞지? 자, 왜냐면은 이제 모든 실수를 제곱을 하면 항상 크기가 100% 0 이상이니까 거기다가 1을 더하기 때문에 절대 0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모든 숫자에 대해서 다 참이기 때문에 다 참이다.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되고 조금만 더. 자, 4번 문제 한번 해보면은, 자, 전체 집합은 25 이하의 자연수 집합입니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자, 조건 P 그리고 Q의 진리 집합의 원소 이렇게 수를 구하시오. 자, 조건 P는 X는 4의 배수이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 Q는 X는 24의 약수이다. 이렇게 되죠. 자, 지금 그래서 이제 P 그리고 Q야. 자, 그리고니까 집합으로 이해하시면 교집합이다. 교집합. 그러니까 P 조건과 Q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원소가 몇 개냐 이렇게 세면 돼. 자, 일단 P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4의 배수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4의 배수도 25 안에서 이제 이렇게 있겠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24의 약수라는 것도 만족을 해야 돼. 자, 그래서 24의 약수가 안 되는 거 찾아보시면은 16이 탈락이고 20이 탈락이지.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이렇게 4개지. 그래서 정답이 4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0번. 자, 지금 이제 10번에 조건 P하고 Q가 저렇게 이제 부등식으로 저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상태이고, 요때 조건 not P 그리고 Q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조건의 부정을 구해야 돼. 이 조건의 부정. 그러니까 이거를 또 부정을. 요거를 지금 구하라는 거야.
자, 부정이니까 그 세 군데 부정 다 해줘야 돼. 자, 낫이니까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겠지. 부정의 부정은 긍정, 그대로 돌아가서 이제 P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자, 그리고는 부정에서 또는으로 바뀔 것이고, Q는 이제 낫, 기호가 붙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바뀌죠, 이렇게. 부정해 주시면은, 이렇게 바뀌고. 자, 그래서 P 또는 낫Q의 범위를 구해야 되겠어. 자, P는 가만히 놔두면 되겠고, 낫Q를 구해줘야 되겠지, 낫Q를. 자, 그러면 이제 Q 요거 논리를 좀 정확하게 뜯어서 보시면은, 자, 이게 마이너스 8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랑 3 이하이다라는 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이제 뜯어서 살펴보시면 저런 논리가 되겠고. 자, 그래서 이것을 부정을 하니까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마이너스 8 이하이다가 되겠고, 자, 2고가 또는이 되고, 그 다음에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지? 그러니까 지금 조건 P하고 조건 q. 자, 얘네 둘의, 자, 또는이니까 합집합이야. 모으시면 돼. 모으면 돼. 자, 수직선으로 그려서, 자, 0부터 4.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하이다랑 3보다 크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 모으는 거야, 다. 전부 다. 이거 다 들어간 거야. 자, 그래서 답을 쓰면은 여기 칠해졌으니까 마이너스 8 이하 또는 여기 뚫렸지? 0보다 크다. 자, 요게 답이겠네. 자, 하나만 풀고 싶다 할게.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 자연수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있어가지고 조건 P는 X는 홀수이다. 자, 조건 Q는 X는 소수이다. 요거네. 자, 요랬을 때 명제 P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가 몇 개입니까? 개수를 구하시오. 자, 요거야. 자, 다시 말하지만 반대라고 하는 것은 P, 요 가정 부분은 만족을 시키지만 Q, 이 결론 부분은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 그게 발레야.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다 정리를 하시면은 홀수인 것은 만족하지만 소수는 되지 못하는 거, 그게 이제 반대가 되는 거야. 알겠지? 홀수이지만 소수는 못 되는 거. 자, 현재 10가지에서 홀수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소수가 못 되는 거를 찾아야 되니까 소수인 거 빼주면 되겠지? 자, 3, 5, 7이 소수니까 이거 빼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1하고 9가 반대가 되겠지, 반대. 그러니까 이제 홀수이지만 소수가 되지 못해서 거짓이 되게 하는, 자, 그런 역할을 하지, 1하고 9가. 자, 그래서 답이 그래서 2개. 자, 쉬었다가.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용어 배우는 건데, 역하고 대우라는 용어를 배우는 거야. 자,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저 명제 이제 영명제라고 해서, 자, 간단해. 그냥 순서 바꾸는 거야. 가정하고 결론 부분을 바꿔서, 자, P면 Q이다의 역을 이제 Q이면 P이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반대도 마찬가지겠지. Q이면 P이다. 여기 이제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고. 자, 그 다음 이제 대우명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대우명제. 자, P면 Q이다의 대우명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순서도 바꾸고, 그 다음에 부정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정하고 결론 부분을 부정도 해주고 순서도 바꾸고. 그래서 P이면 Q이다의 대우명제는 not Q이면 not P이다. 요거야.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Q이면 P이다의 대우명제. 자, 이것도 부정하고 순서를 바꾸기 때문에 not P이면 not Q이다. 자, 요렇게가 이제 대우명제가 되겠네. 뭐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되게 작았어. 하여튼 얘네끼리도 영명제의 관계가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명제가 있을 때 자, 명제하고 이제 그 명제 대우명제의 참과 이제 거짓 여부를 조사를 해보면은 요게 이제 항상 일치를 하게 돼 있어. 일치.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어떤 명제가 참이면은 그 명제의 대우명제도 반드시 참이다 이 뜻이야.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은 그 명제의 대우명제도 반드시 거짓. 이렇게 참거짓 여부가 반드시 같아지게 돼 있거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대우명제를 이럴 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명제가 있다고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명제가 있다고 해봐. 이렇게 그러면 저런 명제처럼 이렇게 부등호가 저렇게 많고 저러면은 저 자체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정하기가 굉장히 머리가 아프거든. 어렵거든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자체로 지금 참거짓이 잘 판정이 안 된다 싶을 때, 자, 요럴 때 이제 대우명제를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겠어. 자, 어차피 원래 명제랑 대우명제랑 참거짓 여부가 같기 때문에 대우명제로 살펴봐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한테 대우를 적용하면은, 자, 각각 부정하고 순서를 바꾸시면 돼. 자, 그러니까 대우명제 적용하면 x가 1이면 x-1 곱하기 x-2가 0이다. 자, 요렇게 된다고. 대우명제 적용하시면.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쉽게 판단이 되지. 1이면은 집어넣으면 참이니까 참이지 참.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원래 명제도 이제 참이 명제였구나. 자,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1번에서 6번은 그냥 간단한 문제네. 역인지 대우인지 그냥 뭐 저 말하는 거네. 자, 3번. not Q이면 P이다는 P이면 not Q이다의 무엇이기다. 자, 요거 이제 관찰하면은 어떻게 돼? 그 부정 여부는 뭐 없고 그냥 똑같고 이제 순서만 이렇게 서로 바꾼 상태지. 순서만 뒤집었으니까 여기지요. 네, 여기인 거지. 그 다음에 Q이면 not P이다는 P이면 not Q이다의 뭐이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돼? 저 P가 not P로, not Q가 Q로 이렇게 이제 부정을 했지. 그래서 부정도 하고 둘이 이제 순서를 뒤집은 결과이기 때문에 자, 요거 이제 대우명제지, 대우명제. 그래서 대우이다. 뭐 그런 말이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7번에서 12번은 주어진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을 해보고 걔네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정을 해봐라. 자, 이게 문제네. 자, 7번에 대해서 역을 해보면 자, 역은 뭐 간단하게 순서만 바꾸면 되니까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x는 1이다. 요거는 진리집합으로 봤을 때 1. x제곱은 1이다는 진리집합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과 1. 그래서 이제 포함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참이지 참. 자, 여기 참이지. 자, 그 다음에 대우를 적용하면 부정하고 순서를 바꾸는 것이니까
x가 1이 아니면 x제곱이 1이 아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예시로 든 거랑 반대로 오히려 대우명제가 판단이 더 어렵지. 그러니까 차라리 원래 명제로 참거진 여부를 판단하는 게 낫겠지, 이제 7번은. 자, 7번은 원래 명제가 거짓이지, 거짓. 그래서 원래 명제가 거짓이니까 대우명제도 거짓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7번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 상태 자체가 판정이 더 쉽다는 거지. 처음 상태가. 자, 9번도 해보면 자, 순서 뒤집으면 되니까 x는 0 또는 y는 0이면 x, y는 0이다. 자,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이건 뭐 쉽지? 둘 중에 뭐 하나만 0인데도 곱하면 뭐 0이니까 맞지? 참이죠. 뭐. 자, 참이 되겠고. 대우는 이제 부정하고서 뒤집는 거니까 부정하시면 x가 0이 아니다. 그 다음에 2고가 되고 y가 0이 아니다. 그러면 x, y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되고. 이거는 원래 명제로 판단하든 뭐 대우로 판단하든 뭐 다 가능할 것 같아. 하여튼 뭐 9번은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자, 대우 명제도 참이지, 이것도 참이지. 자, 실수 A, B에 대하여 요거는 그냥 같이 그냥 들어가는 말이고. 자, 여기는 이제 순서를 바꿔야 되니까 A가 0보다 크다 또는 B가 0보다 크면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되겠네. 자, 요거 0명제가 참이겠어, 거짓이겠어? 자, 지금 이제 또는이기 때문에 이게 2고였다라고 하면은 둘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참이겠지만 지금은 또는이라서 한쪽만 0이 큰 거, 0보다 커도 괜찮은 거거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따져보면은 거짓이지. 발레를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A를 2로 잡고 B를 마이너스 3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잡으면 이제 틀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우를 적용하면은 부정 이렇게 해서 A가 0 이하이고 B가 0 이하이면 그러면 6 플러스 B도 0 이하이다. 이렇게 되시겠고. 자, 요거는 뭐 자체로 판정이 되겠네. 자, A하고 B 값이 둘 다 크기가 동시에 0 이하인 상태니까 0 이하인 애들끼리 합한다 하더라도 크기가 0 이하일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자, 그래서 이제 참이지. 자, 뭐,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페이지는 되게 간단한 내용이라서, 판단 논법. 너무 간단해서. 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하고 Q이면 R이다라는 명제가 이제 모두 참이면은, 지금 Q에서 연결이 되니까, P면 R, 요것도 참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요 내용이지, 그냥. 되게 쉽지, 그냥 간단하지, 그냥 이게 Q에서 연결되니까. P면 Q, Q면 R 참이니까 Q에서 연결돼서 P면 R도 참이다. 그냥 그 소리죠, 그 소리. 자, 그래서 문제 해보면 13번. 자, P면 R, R이면 Q. 자, 얘네 둘이가 이제 모두 참이라고 하였을 때, 그때 명제
P면 뭐가 참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가지고 자, 뭐 쉽지? 이거 R에서 연결이 되니까 P면은 R이면 Q. R에서 연결되니까 결과적으로 P면 Q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Q죠, 여기 Q. 자, 요 소리고. 자, 그 다음에 16번. Q이면 not P. R이면 P. 자, 이 두 개가 이제 모두 참일 때 명제 R이면 뭐시기가 참이다. 자, 요거는 13번처럼 바로 보이지는 않고 조금 좀 조정을 해줘야 돼. 자, 지금 얘네 둘이 엮어서 R이면 뭐시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서 R이면 P인데 여기 P가 없으니까 P가 나오게끔 해야 돼서 자, 이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니까 대우를 적용해서 이놈에 그래서 대우를 적용하면 부정하고 순서를 바꿔서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지? 그러니까 둘이가 참거진 여부가 같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쓴 거 이걸로 보셔도 되겠고 자, 그러면 R이면 P이다 하고 P이면 not Q이다 둘이서 이제 연결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R에서 not Q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뭐 그냥 이런 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쓸 때가 있는데 이렇게 화살표를 두 줄로 쓰면은 이거 자체가 참이라는 의미야. P면 Q이다가 현재 참이라는 뜻이야. 참, 알겠지? 두 줄로 쓰시면 자, 그래서 P면 Q이다는 참인 상태면서 Q이면 P이다는 거짓인. 자,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요 상황. 자, 요 상황일 때 이제 말로써 어떻게 해주느냐, 요건데, 요것도 이제 저 새롭게 배우는 용어고, 그냥 정의니까 이것도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냥 정의. 자, 이런 상황일 때를, 자, P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말을 해. 충분 조건. 자, 그리고 이제 똑같은 상황을 Q 입장에서 말을 하면은 조건 Q는 조건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이렇게 말해요. 요거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 그냥. 그냥 용어예요, 용어. 아니, 그래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좀 썰렁하더라도 이렇게 네 글자로 그냥 줄임말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현재 이제 P면 Q이다가 참인 상태, 이 참인 상태를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돼. 참인 상태로 보셔가지고, 화살표를 주는 쪽이 충분 조건이야. 화살표를 주는 쪽이 충분 조건. 그리고 화살표를 받는 쪽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알겠지? 이런 거 안 하니까 구성 뭐 어디서? 왜 빵 터졌어 빨리? 자,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주는 쪽이 충분 조건, 받는 쪽이 필요 조건이야.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시면 이건 이제 Q이면 P이다가 참인 상태니까 Q가 화살표를 주는 입장이니까 Q 입장으로 말을 했을 때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P 입장에서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특이하게 양방향으로 다 참이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도 참으로 만족하고 Q이면 P이다도 참으로 이렇게 양방향으로 만족할 때가 있어서 이때는 뭐 P를 기준으로 말을 하든 Q를 기준으로 말을 하든 똑같아. 자, 이때를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말을 해. 필요 충분 조건. 다른 말로 하면 뭐 동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네. 똑같다 그 뜻이네. 문제로 해보면은 자 25번 조건 P는 평행사변형, 조건 Q는 직사각형. 자 그래서 뭐 차례대로 답하면 되네. 자 1번 자 명제 P는 Q이다의 참 거짓을 판정을 하시오. 즉 평행사변형이면 직사각형이다. 이거 거짓이지 거짓. 그러니까 직사각형보다 평행사변형이 더 넓은 범위로 가지고 있지. 직사각형이 좁지. 반대로 이제 Q이면 P이다. 이게 참이죠. 이게 참. 이게 참이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조건 P가 이제 무슨 조건인지를 쓰래. 자, 그런 거를 판단할 때는 항상 참인 명대로 이제 이용하시면 돼. 자, 참인 상태의 명대로서 화살표를 주는 놈인지 받는 놈인지 보시면 돼. 그래서 참인 명제에서 P가 화살표를 받고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P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 필요 조건. 그다음에 27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고 조건 P는 자, 조건 Q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 단 하면서 이제 x, y는 실수라는 말이 명백하게 있고 자, 요것도 이제 P면 Q이다, Q이면 P이다 참거짓 여부를 말을 하시오. 자, 사실상 둘 다 만족하지? 조건 P나 조건 Q나 이게 지금 0이 되기 위해서는 둘 다 똑같지? 둘 다 X, Y 다 동시에 0 돼야 되잖아. 자, 그래서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양방향으로 이제 성립을 하니까 자,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되시겠네. 충분 조건. 자, 그 다음에 28번 보면은 자, 28번 자, 조건 PQ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 1번 자, 각각의 진리집합을 구하래. 자, 집합 P는 그냥 이 1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3이지 3. 이렇게 되고 집합 Q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마이너스 2하고 3. 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말을 하시오. 자, P가 Q에 포함되니까 P가 Q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P는 Q에 기한 어떤 조건입니까? 자,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이 된다. 즉, P면 Q이다가 참인 상태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P가 어떤 조건이냐? 자, P가 화살표를 주는 쪽이지. 그래서 주는 쪽이니까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충분 조건. 자,
자, 그다음에 30번도 해보면은 자 조건 P, 조건 Q 자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고 역시 자 각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래. 자 조건 P 제곱해서 9가 되는 거니까 집합 마이너스 3하고 3이지. 자 조건 Q는 절대값이어서 3이 되는 수니까 요것도 마이너스 3, 3이네. 자 그래서 두 집합의 포함 관계 얘네 둘이는 집합이 서로 같네. 그러니까 서로 집합이 같으니까 P가 Q에 속한다. 이것도 괜찮고 Q가 P에 속한다. 이거 다 만족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P면 Q이라는 이렇게 양방향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는 상태. 양방향. 자, 그래서 조건은 뭐 P로 말을 하든 Q로 말을 하든 똑같지. 자, 필요 충분. 충분 조건. 그 다음에 넘겨서 자 그냥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말을 해보시오. 자 이게 문제네. 자 33번에 보면은 조건 P는 X는 2라는 숫자 X는 2다. 조건 Q는 X제곱은 4다. 자 그래서 무슨 조건인지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양방향으로 다 체크를 해보면 되지. 자 이제 P면 Q이다. 요거는 괜찮지. 요거는 괜찮은데 Q이면 P이다. 이건 안 맞죠. 이거는 지금 안 맞지. 자 그래서 P가 화살표를 줄 때 참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자 충분 조건이 되겠지. 충분 조건. 충분 조건. 자 34번. 자 조건 P는 마이너스 1 이상 1이야. 조건 Q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자,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니까 풀어서 쓰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지. 요 소린 거지. 요 소리. 자, 그러면 이제 P면 Q이다. 요거는 거짓이지. 이게 포함이 안 되지. P가 Q. 얘네들은 마이너스라고 이를 가진데 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Q이면 P이다. 요거는 괜찮죠. 자, 그래서 34번 이제 그러니까 다 문제가 P가 무슨 조건이냐지. 자, 지금 보시면은 조건 P가 화살표를 받을 때 참이 된다. 화살표를 받는 입장이니까 자, 정답은 이제 필요 조건. 근데 지금 필요 조건. 자, 그 다음에 36번부터 39번까지 중에서 보면 37번 조건 P x 빼기가 0 그 다음에 조건 Q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는 0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들은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게 할 수 있는 A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자, 충분 조건이 돼야 되니까 P면 Q이다가 참이 되게 해야 된다 이 뜻이야. 자, 참이 돼야 된다. 자, 한마디로 이제 X가 2일 때 2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만족을 해야 된다. 그냥 뭐 그 뜻이 되겠네. 그냥 방정식인 거지 그냥. 자, 2 대입해서. 자, 이렇게 이제 0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뭐 A가 6이다 그냥 이거지 그냥. 자, 39번 조건 P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조건 Q는 마이너스 1 이상 A 이하이다. 자, 역시 이제 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즉 P면 Q이다가 참이 되게 해야 된다 이 뜻이야. P면 Q이다가 참이 된다. 그래서 참이 되려면은
P의 범위를 Q의 범위가 커버해야 돼 완전히. 자, P의 범위 0부터 3 사이를 자, Q의 범위 마이너스 1서부터 A가 커버를 해야 돼. 요렇게 이제 덮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이쪽은 이미 자체로 만족을 하고 있고 이쪽만 파악하시면 되겠죠. 이쪽만. 그래서 이제 3하고 A하고 일단 A가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느냐까지 이제 따져보셔야 되겠고 자, 여기서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A가 3이 돼도 괜찮느냐 이거지. 여기서 A가 3이어도 괜찮지. 3이어도 얘가 1로 속하는데 지금 뭐 이상이 없잖아. 그러니까 A가 3까지 가질 수 있으니까 등호가 들어가겠지. 자, 이제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40에서 43번은 이제 반대로 조건 P가 필요 조건이 되게 하는 A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필요 조건이 되게 하는. 40번. 조건 P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2는 0. 조건 Q가 X는 3. 자, P가 필요 조건이 돼야 되니까 이번에는 화살표를 받는 입장이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Q이면 P에다가 참이 돼야 돼. 자, 그래서 똑같은 구조지? 이것도 이제 3 집어넣어서 만족해야 된다, 이번에. 그래서 3 집어넣어. 그래서 21 빼기 3A가 0이다. 그래서 A는 7이다, 뭐 이거죠. 그러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43번도 마찬가지. P가 필요 조건이 되게 하라고 했으니까 Q이면 P에다가 참이 되게 하라 이 뜻이 되겠고 그래서 Q의 범위를 P의 범위가 완전히 이제 덮으셔야 돼. 자, Q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 이하이다. 자, 요거를 이제 덮어야 되지. 마이너스 4서부터 A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요거는 자체로 만족을 하니까 자, 얘네 둘이 이제 비교하면 되겠지. 그래서 A가 지금 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다면서 A가 1을 가져도 되느냐? 자, 지금은 A가 1을 가지면 안 되지. A가 1이 되면 안 되지. 얘는 1을 포함하는데 얘는 포함을 못 하니까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등호를 넣으시면 안 되겠지. A가 1보다 반드시 커야 되죠, 여기. 몇 개만 풀고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하나 해보면은. 자, 기억, 니은, 디귿 있는데, 자, 주어진 명제의 역과 대우가 전부 다 참이 명제인 것만을 골라봐라.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래서, 자, 기억에 대해서 먼저 역부터 조사를 해봅시다. 역. 자, 순서를 바꾸시면 되니까,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은 0이면, x는 1이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뭐 다들 알다시피 이거 지금 분근이지 1밖에 없지. 그러니까 괜찮지, 참이지. 자, 영명대진 참인 거 맞고. 자, 그 다음에 대우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겠는데, 자, 기억 같은 경우는 대우 명제보다 그냥 원래 명제로 판단하는 게 훨씬 쉽지. 원래 명제로. 그래서 원래 명제가 지금 참이기 때문에 대우도 당연히 참일 것이야. 자, 그래서 일단 기억이 정답이 되겠지.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다.
자, 니은도 이제 여기 영명제부터 해보시면은 x 플러스 y가 2보다 크면은 x도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틀렸겠지. 발레를 한번 잡아보면 예를 들어서 x가 뭘로 할까? x가 4로 하고 y를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벌써 좀 틀리지. 이거는 만족을 시키지만은 얘네들은 지금 만족을 못 시키지. 자, 그래서 영명제서부터 벌써 거짓이니까 얘는 탈락이네. 답에서. 자, 탈락이고. 자, 그지? 그 다음에 디귿에 대해서 역을 적용하면은 x 플러스 z가 y 플러스 z랑 같으면 그러면 x랑 y랑 같다. 이렇게 되겠네. 자, 이거 명백하게 참이지? 이거 z 양쪽에 똑같이 z 빼면 이렇게 되니까. 자, 참이 맞겠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도 대우명제도 뭐 굳이 쓸 필요 없겠네. 그냥 원래 명제로 판단이 가능하겠네. x랑 y랑 같으면 x 플러스 y랑 y 플러스 z랑 같다. 원래 명제 자체도 참이지. 이것도 뭐 똑같은 상태에서 등식 관계에서 양쪽에 이제 이게 z구나. 그러니까 등식 관계에서 양쪽에 똑같이 이제 z를 더해준 셈이니까 뭐 당연히 참. 그래서 이제 대우명제도 참일 것이기 때문에 이제 디귿이 이제 괜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은 그럼 요까지 하실까요? 요까지 하시고 그 대부분 저번에 마지막에 내준 숙제 거의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앞으로 가서 122쪽서부터 좀 하다 말았습니다. 일단 요까지 풀어봅시다. 다음 주부터 2시에서 4시